앞으로 다가올 10년 내 한국의 미래 예언, 인도의 천재 신동의 예언, 우크라이나 전쟁, 호흡기 질병 대유행 등을 줄줄이 예측하므로 세계를 놀라게 한 인도 소년인 아비냐 아난드가 2024년 하반기와 상반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언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에 쓰나미와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가 지구에 찾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아난드의 예측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높은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아난드는 북미 대륙이 이번 여름에 극심한 폭염, 가뭄, 그리고 산불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는 올해 말 지진으로 인해 대재앙이 찾아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난드는 이번 해의 하반기에 세계 상황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중국이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대규모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아프리카에서 내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언급했다. 한편 아난드는 좋은 일들이 기대된다고 말했지만 좋은 일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그는 이번 해의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AI 기술이 의료 분야에서 널리 사용될 것이며 지금까지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질병에 대한 치료법이 개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난드는 또한 AI의 발전이 사람들의 삶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경고했다. 아난드는 다음 두 해 반 동안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믿고 있다. 한편 그는 재생에너지 시장 전망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며 재생에너지 시장이 상승 곡선을 탈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그는 몇몇 국가들이 무기 대량 생산에 착수할 것이며 이는 세계 경제와 정치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난드의 최근 예언 영상에는 특히 중국을 직접 언급했다. 매우 걱정이 되며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2분기 이후 토성이 천왕성과 태양 사이에 있는 모습은 토성 일면 접근으로 불리며 이런 천문 상태에는 인간 사회가 매우 불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의 현재 별자리 운행 주기가 1959년부터 1962년과 비슷하며 해당 시기의 중국 상황은 마오쩌둥이 중국 사회를 발전시키는 명분으로 각 지방정부의 생산 수준을 영국을 추월하고 미국을 따라잡아야 한다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농업 생산 데이터 조작을 많이 했던 시절이다. 그래서 중국의 대기근을 초래하여 수천만 명의 중국인이 굶어 죽었었다. 시간이 흘러 중국의 전문가들은 그때 그 시절을 3년 대기근 또는 3년의 어려운 시기라고 불렀다. 3년의 어려운 시기의 기근이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라면서 데이터 조작을 넘어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작업도 많이 했었다. 그러나 당시 기상 기록과 많은 사람들의 회고록에 따르면 3년 동안 큰 기상이변이 없이 날씨는 평년과 비슷했다고 한다.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기근으로 생각되는 3년 대기근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면서 아난드는 경고했다. 현재 예상보다 너무 오래 전개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토성이 다니슈타 별자리에 진입하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토성이 탈출하고 다른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면 진정된다고 전했다. 아난드는 2024년 6월 이후 단계적으로 진정이 되면서 휴전을 예상했다. 2024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화재 등의 대기 상태에 대한 대환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전 세계의 힘을 합쳐서 사태 해결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영국의 예언과 로빈슨의 10년 이후의 한국의 미래 예언. 그는 6년 전에 한국에 방한하면서 여러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10년 이후에 한국이 어떻게 될지를 그가 꿈에서 본 환상을 통해 예언한 적이 있다. 여기에는 그가 한국에 방문했을 당시에 예언한 내용을 담았다. 지난 수년 동안 다양한 나라의 기관에서 앞으로 일본과 한반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관하여 나에게 많은 질문을 했다. 내가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일본은 새로운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하여 다시 부강해질 것이며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 이후 일본 영토의 대부분은 영원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거대한 지각판이 지진과 화산 폭발을 일으킬 것이며 바다에서는 해일이 인도네시아와 중국 남부, 그리고 일본 전체에 파멸적인 타격을 입힐 것이다. 이때에는 한반도 역시 확실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인데 커다란 해일과 지진이 매일같이 일어날 것이며 이로 인해 한반도 동쪽 해저 부근에서는 침몰해 있던 육지가 부상할 것이다. 이 시기에는 한반도 역시 큰 피해를 볼 것인데 이때 일본은 완전히 붕괴되고 일본의 인구가 한반도로 유입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이러한 대격변을 극복하고 좋은 세상을 열 것인데 앞으로는 한국을 중심으로 세워진 하나의 연합기구가 탄생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통일된 하나의 정부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에 새로 도입된 통화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통용될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은 전혀 보이지 않으며 한국 사람들이 남북한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된 것이 보인다. 또 다른 특별한 꿈속에서 나는 열차에 타고 있었는데 그것은 평양에서 서울로 온 첫 번째 기차였다. 미래 한반도에는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지상낙원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인데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한 성찰을 하기 시작할 것이며 인간의 영혼이 고도로 진보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곳에 평화롭고 조화로운 시간이 보인다. 중국의 허운법사. 참고로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뛰어난 두뇌를 가졌으며 선한 마음과 예의를 갖춘 민족이었으나 나라의 운이 다하여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였다. 하늘에는 천지주기가 있는데 조선도 이 주기를 따라 운이 흘러왔다. 그러나 조선은 우주의 섭리에 따라 하늘의 운이 다시 트일 것이다. 내가 죽은 후 80년 즉 2040년이 되기 전에 조선은 다시 통일을 이룰 것인데 이는 중국이 통일한 후가 될 것이며 그것은 호랑이해인 2034년에 일어날 것이다. 이때 조선은 원래의 기운을 되찾게 될 것이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로 성장할 것인데 여러 나라의 다양한 인종들이 한국으로 몰려들 것이며 조선인들이 그들을 이끌 것이다. 조선은 이타적인 영혼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그들은 선한 세상을 다시 만들 것이다. 프랑스의 니콜라스의 예언. 니콜라스는 바이든 등 세계 지도자들이 조언을 구하는 예언가이다. 그는 한국에 대해 아주 가까운 미래에 극동지방의 거대한 화산이 폭발할 것이며 그 화산 폭발은 세계의 기후를 바꿀 정도로 강력할 것이다. 그 화산은 주변의 모든 것들을 황폐화시킬 것이며 모든 동물과 식물은 말라 죽을 것이다. 이로 인해 그곳의 사람들은 엄청난 식량난에 허덕이게 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식량을 찾지 못해 굶어 죽게 될 것이다. 사람 자체가 기해지며 거리에 사람 하나 찾기 힘들 것인데 바로 이때 오래도록 갈라졌던 두 세력이 10년 내로 화해하게 될 것이며 그들은 연합하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특히 그들은 경제적인 면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에 하나가 될 것이며 모든 나라가 그들을 부러워하고 또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명나라에 세워진 석탑 속 비밀의 안. 중국 장수성 화이안 지방에 위치한 이 탑의 수명은 620년을 넘지 못할 것이니 때가 되면 이 탑은 완전히 무너져 땅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때에는 세상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니 동과 서가 부딪히고 남과 북이 부딪힐 것이다. 대륙에서는 위대한 용이 깨어나고 해동에서는 용맹한 호랑이가 깨어난다. 또한 일본에는 새로운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하여 군사국가로 거듭나게 될 것인데 그들은 동서남북에 큰 영향을 미치며 영토를 넓힐 것이다. 또한 그들은 이웃의 민족들을 노예 대하듯 할 것이며 자신들의 모습을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업적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니
그들이 하나 된 조선민족과 싸울 때 일본의 영토 대부분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그리고 조선민족의 군대가 일본 땅에 닿을 때 일본은 항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때에는 하늘을 뚫는 화산이 폭발하고 땅을 뒤집는 거대한 지진이 일어날 것인데 이로 인해 일본 땅의 절반은 바닷속으로 침몰하게 될 것이며 절반은 조선민족에게 완전히 내어주게 될 것이다. 이때 조선민족의 영토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인데 남쪽으로는 일본의 영토를 얻게 될 것이며 북쪽으로는 얼어붙은 광활한 동토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일본 땅의 민족이 완전히 붕괴될 때 그들은 조선반도와 동북방의 영토로 유입될 것인데 특히 조선반도에는 일본의 뛰어난 인물들이 유입되어 나라에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강인한 조선의 민족은 조선반도를 중심으로 그들과 함께 평화의 세상을 열 것인데 그곳에는 새롭고 위대한 도시가 탄생하게 될 것이며 이 도시는 영원한 도시라 불리게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조선에 세워진 이 영원한 도시로 가기 위해 줄을 설 것이며 조선은 화려한 축제의 나라가 될 것이니 최후에는 그들이 축배의 잔을 받으리라. 19세기 러시아의 예언과 이반의 예언. 모든 왕들은 신국의 왕을 따르게 될 것이며 모든 일들은 신국을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지 않은 나라는 폐허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그것을 따르는 나라들은 모순 속에 부응하게 될 것이다. 위대했던 러시아는 신국을 따르는 민족들에 의해 8개의 나라로 쪼개질 것이며 대부분의 땅을 적국에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 중에는 영국 민족과 일본 민족, 그리고 조선 민족 등이 있을 것이다. 이 전쟁의 시작은 조선반도와 가까운 러시아 동부가 될 것이며 일본이 잃었던 힘을 되찾을 때쯤 가장 먼저 러시아와 싸우게 될 것이다. 이때부터 러시아는 찢어지기 시작할 것인데 이 땅의 형제들은 서로의 피를 갈구하며 굶주린 짐승처럼 달려들게 될 것이며 영원한 전쟁과 거짓말에 고통받게 될 것이다. 러시아의 쇠락은 조선반도와 아시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일본의 기운은 나날이 커져 러시아의 동부를 집어삼키게 될 것이며 거대한 땅을 가진 대국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때 조선의 민족 역시 러시아 땅의 일부를 얻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그들의 영토는 기존의 몇 배로 커지게 될 것이다. 이 인류 문명의 대전환기에는 극동 지방의 새로운 문명과 새로운 삶을 제시하는 신성한 별의 민족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그 민족은 탁월한 영성을 지녔으나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폭정으로 끊임없이 억압당해온 민족일 것이며 꿈과 이상의 충돌이 남긴 상처를 간직하고 있는 민족일 것이다. 원래 그 별은 중동의 신성한 민족에게 있었으나 미래에는 그 별이 극동에 와 있을 것이다. 그들이 본래의 기운을 되찾을 때 그들은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며 세계에서 가장 풍요롭고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 이상은 나도 볼 수 없으니 너희는 이제 그 민족을 찾아 경배하고 온 힘을 다하여 그들을 도우라. 조선의 남사고가 격아뮤록에 남긴 예언해와 달이 빛을 잃을 때 어두운 안개가 하늘을 덮을 것이다. 이때에는 3가지 재난과 8가지 난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니 전례 없는 천재지변으로 땅이 흔들리고 하늘의 불이나 그 불이 땅에 떨어질 것이다. 이때에는 3년 동안 흉년이 들고 2년 동안 모든 나라의 병이 돌 것이며 산과 바다에 독이 퍼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숨을 헐떡거리고 피가 말라 검게 죽게 되는 이 이름 없는 하늘의 병은 아침에 살아있던 사람도 저녁에는 죽게 만들 것이다. 또한 머리가 작고 다리는 없는 것이 하늘에 날아다니며 불을 떨어뜨릴 것인데 이 불은 만길에 퍼져 인간을 불태우고 사람의 흔적을 멸할 것이니 조상이 1000명이어도 자손은 1명 겨우 사는 비참한 운수로다. 이 또한 하늘에서 내린 재난인 것이니 죽은 이들이 쌓여 산이 되고 계곡을 메우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네. 모든 하늘과 땅에 울부짖는 소리가 끊이지 않으니 과연 말세로다. 우리 민족이 남북 통일이 되는 해는 언제인가?
그 해는 용사년 적구 2월이 될 것이다. 그때는 백이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해로 해석된다. 이를 오늘날의 날짜로 보면 2025년 9월 30일이 된다. 중국 스촨성 출신 마위엔 펑의 예언. 남북으로 쪼개진 이 나라는 오랫동안 사방의 기가 대국에 막혀 길을 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는 그 내에 붉은 해가 뜰 때 비로소 다시 예전의 모습을 찾게 될 것인데 을사년에 남북의 기가 팽창하여 결국엔 터질 것이니 동쪽 바다에서 검은 고래가 출몰하면 비파람 소리와 천둥 소리가 들리며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남북의 두 지도자가 싸우고 팔방에서 군대가 이 나라로 모여들 것이니 그렇게 불태운 지 7일째 되는 날 이 전쟁은 끝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멸망 또한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며 이후 그 땅의 기운은 800년의 대운이 들어 북방으로 크게 통하게 될 것이니 그 누구도 그들의 번영을 막을 수 없으리라. 마이산 탑사를 세운 이감룡의 예언. 앞으로 이 나라는 북쪽과 남쪽이 서로 나뉘어 이기지도 지지도 않는 거대한 전쟁이 터질 것인데 이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이다. 머지않아 몇 만리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안방에서 볼 수 있는 때가 올 것인데 그것에는 거짓과 진실이 함께 들어있으니 항상 의심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안방에서 본다는 기이한 물건의 정체는 요즘 날의 현대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텔레비전으로 해석되고 또한 스마트폰의 등장을 그는 과거에서부터 알고 있었다고도 해석된다. 언젠가는 물건을 한 번만 쓰고 버리는 세상이 올 것이며 자기가 버렸던 물건을 자기가 뒤집어 쓰게 될 것이다. 앞으로 세상의 기운이 닿으면 엄청난 재앙이 올 것인데 사람들이 3대에 쓰러지듯 할 것이며 십리길에 사람 하나 보일 듯 말 듯 할 것이다. 그때는 그렇게 사람이 귀해지는데 천심을 가진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조선이 지금은 국운이 다하여 일본의 압박에 시달리지만 앞으로는 우리 민족과 나라의 운이 일본을 뛰어넘고 동양에서 제일 가는 북국이 될 것인데 이에 일본이 땅에 구멍을 뚫어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 민족은 그것을 무산시킬 것이다. 지금까지 10년 이내에 일어날 한국 예언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미파였습니다.